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의의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시죠. 근로자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 방법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충충충 가해는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써드릴게요. 가해는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답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뭐뭐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압이 있는 구조를 할 것. 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압이 있는 구조를 할 것. 자, 2번.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자, 3번. 충전부는 자, 여기서 보면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블록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그래서 암기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법입니다. 가해는이라는 암기법입니다. 가해는. 이 암기법을 해서 1, 2, 3번 외우시면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4번,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이것도 약간 상식적이죠. 당연한 거겠죠. 5번,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이게 지금 전주랑 철탑 위에서 생각해보세요. 전주랑 철탑 위에서 일반인이 전주나 철탑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그럼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접근할 우려가 없죠. 관계 근로자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스카이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전용 고속차를 탄다든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4번, 5번은 조금 더 외우시기가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원동기, 회전 축득,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1번은 덮개고요. 자, 2번 같이 써보죠. 울입니다. 울. 그 3번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그리고 건널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공장 설비 배치 3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앞글자를 따라 암기법, 지건기가 있죠. 지건기 암기법입니다. 배치,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기라고 외우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철거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단위가 중요한 문제네요. 자, 1번. 풍속. 뭐뭐 이상인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0m/s 이상인 경우. 자, 강우량 1mm per hour이죠. hour 이상인 경우. 강설량 1cm per hour 이상인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우량은 1mm입니다. 강우량 1mm고 강설량은 1cm입니다. 1cm. 이 차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풍속은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1mm per hour인 경우, 강설량은 1cm per hour 이상인 경우입니다. 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 다른 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인 A 공장에서 작년에 재해자 수 60명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사망이 2명, 나머지 근로 손실일수가 1,200일 이상 발생하였다면 A 공장의 연천인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천인류는 자, 오른쪽에 다 이제 식을 보시면
연철이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제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근로자 수 1,500명이죠. 그럼 1,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60, 재해자 수기 때문에 작년에 재해자 수 60명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60명은 60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면 답은 4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위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사망이 2명, 근로손실이 1200 이런 거는 페이크죠. 헷갈리게 하기 위한 패턴이었고 연철일률은 딱 계산 공식대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의 3승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휴먼 에러의 스와인의 심리적 분류와 원인에 대한 분류의 종류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심리적 분류 먼저 보시죠. 저희 똑같은 말입니다. 누락 오류, 생락 오류, 그리고 많이 쓰는 오류죠. 부작위 오류입니다. 부작위 오류. 자,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넣어드릴게요. 자, 부작위 오류. 2번. 수행 오류, 실행 오류. 여기서 글자 하나 빠지면 됩니다. 부작위에서. 자기 오류입니다. 자기 오류. 자, 그리고 3번은 순서 오류입니다. 순서 오류. 그리고 나머지 시간 오류, 과잉 행동 오류. 역시 과잉 행동 오류도 역시나 똑같은 말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자, 그 2번. 원인의 레벨적 분류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1차 오류, 그리고 2차 오류, 그리고 지시 오류입니다. 지시 오류. 스와인의 분류는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리적 분류를 먼저 외우시고 원인의 레벨적 분류를 따로 외우시는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세 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내가 외우기 편한 말을 선택하셔서 외우시고요. 자기 오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기 오류 말고 수행 오류를 외우셔도 되고 실행 오류를 외우셔도 됩니다. 왜?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과잉 행동 오류도 역시나 불필요한 행동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공기압축기, 원심기, 그리고 얘가 있죠. 예초기, 그리고 금속절단기, 그리고 지게차.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랩핑기. 기로 한정한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라고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던 문제이지만 답은 6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뭐를 제외하라고 하겠죠. 공기압축기, 원심기 제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2번은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밑에 3, 4, 5, 6이 들어가야겠죠.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그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최대한 많이 외워놓으시기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연삭기 덮개의 시험 방법 중 연삭기 작동 시험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긴 하네요. 자, 연삭 가로 내용이 숫돌이겠죠.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2번.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그리고 워크레스트죠.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답은.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크게 잘 다른 코멘트 안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제가 시험 쳤을 때도 나왔던 문제네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를 채우시죠. 자, 경사가 15도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죠.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죠. 7m.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당 부분은 필기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필기 때 봤던 문제라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문제도 지금 요 방법대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경사가 15도, 수직계행은 15m에서는 10m, 건설공사의 높이는 8m에서는 7m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산업안전보고법령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1, 2번은 외우기가 제일 편하겠죠. 자,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그리고 3번은 도매, 소매시설입니다. 도매시설. 4번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 그리고 5번 차량 등의 운송설비입니다. 차량 등의 운송설비. 6번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사용 설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우기 쉬운 거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매, 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짧게 외울 수 있는 걸 빨리 외워 놓으시고 나머지 거는 이제 말이 좀 길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것도 역시나 이런 부분을 뒤로 빼버리고 일단 외우기 쉬운 1, 2, 3, 5번을 먼저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나 또 제가 시험 칠 때 나왔던 문제네요. 보고 안정 인증 고시상 사용 장소에 따른 방독 마스크의 송급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죠. 고농도이기 때문에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이죠. 1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 3번.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입니다. 18%. 18% 이상입니다. 이상.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이죠. 격리식, 직결식. 직결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 있고 전면형 직결식이 있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 영상 보시면 그 차이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분리부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4가지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2회차에도 나왔어요. 2024년 2회차. 제가 영상을 거꾸로 찍고 있다 보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그 2번. 저장 용기의 재질입니다. 그 3번.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그 4번. 주위 온도와 압력입니다. 주위 온도와 압력. 그래서 암기법은 주가 됩니다. 암기법.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는 그래도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 분리부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 문제도 2024년 2회차 때 나왔던 문제니까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잘 많이 봤던 암기법이죠.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암기법. 직직이 나왔네요. 자, 1번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번 직이죠.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죠.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중요한 거는 2023년 9월 27일부로 법안이 개정된 게 있죠. 여기서 추가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암기법을 어떻게 외우면 되냐? 직에 추가가 되는 거죠. 위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외우면 좋습니다. 위. 위. 왜? 마지막 위험성 평가가 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무조건 6가지 외워줍니다. 특히 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2023년 9월 27일부로 들어갔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워놓으시 좋아요. 그리고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위험성 평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파괴 검사의 실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제 보시죠. 사업주는 고속 회전체, 회전축의 중량이 땡땡 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땡땡 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 안에 내용은 중량은 1톤입니다.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회전 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제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 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현직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플랜트 현장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자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 부분에 대해서 용접의 비드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 용접동이라고도 하는데 용접 비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용접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뭐 불량 여부는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인 겁니다. 그 말은 비파괴 검사를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파괴, 때려 부수지 않고 검사를 한다. 비파괴,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부 안에 보기 위해서는 용접된 거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다시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버전이죠. 몰아보기 영상편을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항상 노력하고 도와드리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